미국 최고 프리미엄 슈퍼마켓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에 감사 인사를 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짜 미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외식 한번 하려면 지갑이 먼저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비빔밥 한 그릇에 15,000원, 칼국수에 12,000원 보면서 이게 점심값 맞나 싶은 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근데 이거 완전히 웃긴 게 뭐냐면요. 한국은 그래도 양반이래요.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유럽에선 지금 레스토랑이 특별한 날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점심 한 끼가 기본 3만 원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샌드위치 하나 시키고 음료 하나 곁들이면 자동으로 4만 원대 돌파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예요. 음식값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미국 외식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세금에다가 팁까지 얹어지는 순간 여러분 머리가 하얘집니다. 요즘 미국 팁 문화가 얼마나 미쳐 돌아가냐면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강제 기부 수준이에요. 최소 18%가 기본 옵션이고요. 평균적으로 다들 22%를 냅니다. 어떤 곳은 아예 25%가 추천 옵션으로 뜨기도 해요. 메뉴 보고 가격 확인할 때보다 팁 계산기 두드릴 때 심장이 더 쫄깃하게 뛰는 게 지금 미국 외식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미국 직장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점심시간에 햄버거로 연명을 합니다. 비싸긴 한데 최소한 팁은 안 내잖아요. 그나마 위안 삼는 거죠. 근데 햄버거도 요즘 장난 아니에요. 맥도날드 빅맥 세트가 한화로 거의 2만 원에 육박합니다. 패스트푸드가 이 정도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죠.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떤 손님이 팁을 안 줬다고 종업원이 그 사람 음식을 먹어버렸대요. 진짜로요. 팁 문화가 이제 단순한 감사 표시를 넘어서 일종의 폭력적 관습으로 변질된 거예요. 안 주면 불친절은 기본이고 심지어 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억울해도 그냥 20% 이상 내버려요. 괜히 시비 붙기 싫으니까요. 이 정도면 외식 산업이 아니라 외식 재난이죠. 그러니까 미국 직장인들 점심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들고 책상에서 우물쭈물 먹거나 도넛 하나에 커피로 때우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제대로 된 한 끼는 꿈도 못 꾸는 상황. 위장은 공허하고 지갑은 텅텅 비고 정신은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미국인들이 외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국 라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아시아 음식 코너에 놓여있는 화려한 빨간 봉지들. 뭔가 자극적으로 생겼는데 가격은 햄버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본 미국인들 완전히 충격받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5분 만에 완성되는 마법 같은 한 끼. 계란 하나 톡 터뜨려 넣으면 그게 바로 프리미엄 식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국물은 따뜻하고 진하고 면발은 쫄깃하고 포만감은 햄버거보다 훨씬 오래가요. 게다가 가격은 3분의 1 수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국인들 입장에선 이게 신의 계시 수준이었던 거죠. SNS에 한국 라면 먹방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틱톡에서 신라면 챌린지가 유행하고 인스타그램엔 불닭볶음면 인증샷이 넘쳐나죠. 이제 미국 대학과 기숙사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 안 나면 이상한 수준까지 왔어요. 이 흐름을 유통업계가 놓칠 리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이 바로 트레이더조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더조 아시죠? 할리우드 스타들이 파파라치 사진에서 꼭 하나씩 들고 나오는 그 초록색 쇼핑백. 나 오늘도 프리미엄 유기농 식품으로 건강 챙긴다는 일종의 자랑질 도구가 된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트레이더조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식품 안전에 대한 집착이 광적인 수준이에요. 인공색소, 인공향료, 방부제, MSG, 트랜스 지방 전부 금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식품은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해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우리 매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철학을 수십 년간 지켜온 곳이죠. 이렇게 소비자 신뢰 하나로 버텨온 트레이더조가 왜 갑자기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까요? 트레이더조에 된 베인 회장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코스트코한테 고객을 계속 빼앗기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한국 식품이 우리에게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팬데믹 시기에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코스트코 회원권을 긁어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대량 구매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회원권 값 본전 뽑으려고 더 미친 듯이 물건을 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코스트코 회원 수가 수천만 명 단위로 폭증했고요. 월마트 타깃, 크로거, 트레이더조 같은 기존 강자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레이더조 입장에선 진짜 위기였던 거예요. 고급 이미지 하나로 버티던 브랜드가 가성비 공룡 코스트코한테 고객을 빼앗기니까요. 그래서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했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품질은 보장되고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갈망하는 무언가. 그 해답이 바로 한국 제품이었던 거죠. 사실 트레이더조는 원래 완제품 수입을 거의 안 했어요. 한국에서 원재료만 들여와서 자기네 레시피로 PB 상품 만드는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 우리 기준에 맞춘다. 이런 철학. 근데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트레이더조가 야심차게 김치 건조칩을 출시해요. 당시 미국에서 발효식품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콤부차, 사워크라우트, 요거트 이런 게 다 건강식으로 떠오를 때였죠. 그래서 트레이더조 마케팅팀이 생각합니다. 김치를 칩으로 만들면 대박 아냐? 김치를 동결 건조해서 감자칩 대신 바삭하게 먹는 콘셉트. 아이디어 자체는 완벽했어요. 문제는 맛이었습니다. 김치칩을 먹어본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바로 SNS에 리뷰를 올려버리죠. 썩은 양배추에서 나는 시큼한 악취, 발효. 박테리아 수백만 마리가 입 안에서 파티 벌이는 느낌. 김치는 좋아하는데 이건 솔직히 역겹다. 댓글이 완전 살벌했습니다. 트레이더조가 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해서 만든 결과였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발효의 깊이, 젓갈의 감칠맛, 양념의 조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양배추 절여서 말린 수준이었던 거예요. 결국 김치칩은 조용히 단종됩니다. 완전 흑역사가 돼버린 거죠. 이 사건 이후로 트레이더조가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괜히 한국 음식 재해석한다고 설치지 말고 이미 한국에서 검증된 제품을 그대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폭발적인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대박 상품은 다들 아시죠? 냉동 김밥. 이거 나오자마자 완전 난리가 났어요. 매장 앞에 오픈런 하는 사람들 생기고 재입고 알림 설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속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밥 구매 인증샷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김밥에 어떤 점에 열광했냐면요. 일단 비주얼이 예술이에요. 둥글게 말린 단면에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층층이 박혀있는 모습. 초밥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밥 양도 훨씬 많고 속재료도 풍성하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거나 그냥 해동만 시켜도 먹을 수 있다는 편의성. 게다가 가격은 초밥의 절반 수준. 한 줄 먹으면 진짜 배부르거든요. SNS에 김밥 먹방이 폭발하면서 트레이더조는 김밥 재고를 아무리 쌓아놔도 순식간에 동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암표가 등장할 정도였어요. 한국 김밥 하나를 구하기 위해 이베이에서 2배 가격 주고 사는 사람들까지 나온 거죠. 그 다음 타자가 떡볶이입니다. 트레이더조가 홈페이지에서 먹어보고 싶은 한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압도적으로 떡볶이였대요. 김치나 불고기를 제치고요. 왜냐면 이미 틱톡에서 떡볶이 먹방이 수천만 뷰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 빨갛고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이 조합된 비주얼이 엄청난 중독성을 발휘한 거예요. 트레이더조가 떡볶이를 판매하자마자 반응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쌀떡이라는 거죠. 글루텐 프리 트렌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글루텐 프리가 얼마나 핫한지 아세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든 없든 다들 글루텐 프리 제품을 찾아요. 건강한 식습관의 상징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떡볶이 성분표 보고 완전히 감동합니다. 쌀로만 만든 떡이라고? 글루텐이 전혀 없다고? 이건 혁명이다. 이런 리뷰가 쏟아져요. 맛도 맛인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요즘 트레이더조에서 더 미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호떡이에요. 쫄깃한 반죽 안에 꿀과 견과류가 가득 들어있는 냉동 호떡. 이게 지금 트레이더조 필수템 톱3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미식 블로거들이 호떡을 리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놀랍도록 맛있는 신상 디저트 1위, 팬케이크와 도넛의 완벽한 결합. 달콤함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한국의 선물, 이런 식으로 극찬을 쏟아냅니다. 팬에 구우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꿀이 흘러나오는 그 식감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레이더조엔 한국식 파전도 입점했어요. 포장 뜯어보면 반죽 상태가 아니라 이미 부쳐진 완성형 파전이 냉동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 양면 살짝 데우기만 하면 끝. 준비 시간 5분 만에 정통 한식 에피타이저가 완성되는 거죠. 미국인들 입장에선 정말 신이 내린 축복 수준이에요. 파티할 때 내놓으면 다들 오 이거 뭐야? 어디서 샀어?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SNS에 파전 사진 올리면 레시피 물어보는 댓글이 수십 회씩 달리고요. 이제 라면만 먹기엔 섭섭한 거죠. 트레이더조 주먹밥도 엄청난 인기예요. 불고기 맛으로 나오는데 달콤 짭짤한 양념이 밥알 하나하나에 배어있대요.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터지고 밥은 촉촉하고 완전한 한 끼 식사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잡채도 빠질 수 없죠. 당면으로 만든 이 한국 전통 요리가 미국에서 면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밀가루 면도 아니고 쌀국수도 아닌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반투명한 면발. 여기에 갖가지 야채와 고기가 어우러져 달콤한 간장 양념에 버무려진 요리. 미국인들이 이거 먹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잡채밥은 더 난리가 났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끝인데 맛은 마치 한국 엄마가 정성스럽게 해준 것 같다는 리뷰가 줄을 잇습니다. 집밥의 따뜻함을 냉동식품에서 느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미국 냉동식품의 이미지가 어떤지 생각해보세요. 맛없고 건강에 안 좋고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것. 그런데 한국 냉동식품은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트레이더조 즉석 코너에서 반응 폭발한 메뉴도 있어요. 비빔국수입니다. 차갑고 새콤하고 매콤한데 면발은 쫄깃하고 야채는 아삭하고 소스는 중독성 있고 샌드위치와 파스타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던 미국 점심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레전드급 반전이 등장합니다. 요즘 미국이 한국 말차에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거 아시죠? 트레이더조에 제주 말차 라떼가 입점됐어요. 일본 말차는 이미 있었는데 제주산이 들어온 순간 판도가 바뀝니다. 왜냐면요, 제주 말차의 향과 맛이 일본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화산토에서 자란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말차는 감칠맛이 훨씬 깊고 떫은 맛은 덜하고 우아한 단맛이 더 강합니다. 게다가 제주산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제주 말차 라떼는 일종의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충격은 그 옆 코너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중독되는 음료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보리차예요. 한국인들은 너무 당연해서 물처럼 마시지만 사실 보리차의 뿌리는 숭늉입니다. 밥솥에 생긴 누룽지로 끓여 마시던 그 구수한 한 잔. 1000년 넘게 한국인들이 지켜온 고유한 식문화죠. 트레이더조가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마셔온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입점시킵니다. 사실 미국 음료 시장은 난이도가 지구 최강급이에요. 코카콜라, 펩시, 스타벅스, 레드불, 비타민 워터 등등 이미 시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거든요. 여기에 신규 음료가 비집고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리차가 해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보리 원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처음 경험한 미국인들이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같은 갈색 음료인데 커피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에요. 카페인도 없고 설탕도 없고 칼로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곡물에서 우러나온 순수하고 편안한 맛. 이게 미국인들한테 어떤 의미였냐면요. 음료 선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발견한 거예요. 목마를 때 물 대신, 식사할 때 탄산음료 대신, 카페인 각성이 필요 없을 때 커피 대신. 보리차는 모든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차는 미국에서 생수 대용 음료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요가 스튜디오에서 보리차 마시고, 체육관에서 보리차 마시고, 사무실 책상에 보리차 놓고. 이게 일종의 웰빙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트레이더조 측은 이 현상을 보고 공식 논평을 냈어요. 230년 역사의 세계 음료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요. 콜라와 커피가 지배하던 시장에 한국의 보리차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숭늉의 구수함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건강한 한 모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단순히 음료 하나가 팔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국의 식문화 전체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미국 유통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한국 식품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래요. 첫째, 압도적인 가성비.
같은 가격대에서 제공하는 맛과 양과 영양이 경쟁 제품들을 압살합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신뢰. 발효식품, 채소 중심, 적절한 매운맛 등 현대인이 원하는 건강식의 모든 요소를 갖췄어요. 셋째, 문화적 쿨함. K-팝, K-드라마로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멋진 행동으로 여깁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한국 식품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지가 되었어요. 틱톡에서 한국 음식 먹방 보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고, 트레이더조 가서 한국 식품 사고, 집에서 직접 해먹어보고, 다시 SNS에 인증샷 올리는 이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식품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K푸드예요. 한국 음식 카테고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멕시칸 푸드, 이탈리안 푸드처럼 K푸드가 당당히 한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월마트, 타깃, 홀푸즈 같은 메이저 유통사들도 앞다투어 한국 식품 코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구석에 조그맣게 있던 아시안 푸드 섹션이 이제는 매장 중앙에 위치한 K푸드 전문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선반 크기도 몇 배로 늘어났고 제품 종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프레시 같은 온라인 식품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식품 검색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대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구매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익숙한 것만 먹지 않거든요. 새로운 맛, 건강한 선택, 문화적 경험 이 모든 걸 음식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식품이 정확히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틱톡에서 본 그 떡볶이를 실제로 먹어볼 수 있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BTS가 먹는다는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와 실제 소비가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미국 마케팅 전문가들이 놀라워하는 게 있어요. 한국 식품은 광고를 거의 안 하는데도 알아서 팔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제품 런칭하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TV 광고, 온라인 배너, 인플루언서 협찬 등등. 근데 한국 식품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려주면서 바이럴이 돼요. 이게 바로 진짜 브랜드 파워입니다. 돈 들여서 만드는 인지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퍼뜨리는 인지도. 마케팅 용어로 오가닉 그로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이에요. 트레이더조 댄베인 회장이 왜 공개적으로 한국에 감사 인사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한국 식품이 코스트코한테 빼앗긴 고객들을 다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까지 창출해냈거든요. 한국 음식 먹으러 트레이더조 찾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매출 증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레이더조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트렌디하고 건강하고 글로벌한 식품을 가장 빠르게 들여오는 곳, 이런 이미지가 강화된 겁니다. 한국 식품 덕분에 트레이더조가 다시 쿨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트레이더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유통업계가 한국 식품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테스코, 일본의 이온, 중국의 알리바바 프레시까지 모두가 K푸드 코너를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반응이 재밌어요. 예전엔 한국 음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기들 음식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쿄 편의점 가면 한국 라면, 김밥, 떡볶이가 일본 제품보다 더 좋은 자리에 진열돼 있어요.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치맥이 엄청난 인기거든요. 치킨의 맥주 조합. 일본식 이자카야 문화보다 한국식 치맥이 더 쿨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신주쿠, 시부야 같은 번화가에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들어서고 있고 매번 웨이팅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알령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는 막았는데 음식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 한국 식당이 최고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어요. 특히 MZ세대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세련된 취향으로 여깁니다. 동남아시아는 아예 한국 음식 천국이 됐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어디를 가든 한국 라면, 김치, 떡볶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 편의점에서 삼박김밥 팔고, 식당에서 비빔밥 팔고, 카페에서 한국 디저트 팝니다. 이게 다 최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중동도 빠질 수 없죠.
할랄 인증받은 한국 식품들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치킨이 엄청난 인기예요. 할랄 치킨에 한국식 양념을 입힌 제품들이 중동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남미도 한국 음식에 미쳐가고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케이팝 팬들이 한국 식품을 찾기 시작했고, 이게 일반 대중으로 확산됐습니다.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의 한국 식당과 식품점이 급증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한국 라면 수입이 급증했대요. 현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 먹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음식이 곧 글로벌 트렌드의 상징이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